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타로카드 배우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업체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픈된 강의 말고요. 이제 전문 강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안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약을 변경을 했는데 이유는 우리 업계에서 되게 정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분과 콜라보를 해서 패키지 프리패스 강의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좀 그 부분 상의를 하고 네, 다행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는 제 강의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경륜 있는 유명 선생님과 함께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타로와 운세 관련된 종합 컨텐츠로 이제 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선생님.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명절이 되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지연되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선생님 사과를 드리고 오늘부터 고퀄리티의 1일 1강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강의가 사실은 그리 긴 강의는 아니에요.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타이트하지만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타로카드 배우기 1편 타로카드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뇌, 브레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선생님.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타로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인지하고 타로카드를 학습하고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타로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1도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결국 그 끝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 우리 시작선에서는 작은 차이지만요, 이게 멀리 갔을 때는 큰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현업 선생님들께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타로 카드에 하나라도, 예를 들면 여황제다, 여황제에 숨겨진 비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황제에 내가 모르는 뭔가 비법과 비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이쌤의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녀 여황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타로 카드를 배울 때 우리가 여황제 카드를 타로 카드 뭉치에서 뽑았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건 여황제 카드를 뽑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여황제 카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배운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카드를 해석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숫자 3번이죠. 머리 위에 숫자 3번이라고 써져 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 엠프레스 여황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은 3번 여황제라는 어떤 힌트는 얻었어요, 이 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선생님? 이 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미지죠. 그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선생님이 타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얻은 정보는 숫자 3번 이름 디 엠프레스 여황제, 그리고 이 여황제라는 그림이에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던 간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정보죠. 그러면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그리고 카드 이름, 그리고 카드의 이미지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타로 카드는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메이저 아르카나가 있고요, 이름이 없는 마이너 아르카나가 있어요. 마이너 아르카나는 4원소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4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되게 지금은 내가 처음이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쉬워요. 타로카드는 정말 쉬운데 이걸 내가 어떤 진지한 구도와 좀 설렘으로 받아들인다면 되게 선생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고, 이걸 막 뭔가 학습하듯이 공부하듯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시면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22대 78이라는 파레토 법칙이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수비학이라는 건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고, 이것은 어떤 원리나 원칙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을 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데 숫자라는 수비학이 중요하고요,
물론 수비학은 필요 없어 하지만 수비학이 중요해요. 왜냐면 수비학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타로 카드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고요. 이 숫자의 원리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순리이기 때문에요. 타로 카드도 자연 법칙과 순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당연히 수비학도 숫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을 하고 어떤 삶의 뭐랄까 선생님 타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언가라고 하더라도요. 자연 순리의 법칙에 따라 타로로 대입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수비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어떤 이미지와 상징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연 원리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건 철학적인 관점이냐, 과학적인 관점이냐 전혀 접근 방식이 반대일 수는 있어도 같은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서로를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관점만 다른 거니까 사실은 같은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순리대로 설명하는 철학적인 관점의 하나라면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좀 말이 어렵지만 숫자도 자연 현상이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타로 카드는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징적인 도구에 의미 없는 것을 새겨 넣었을 리는 없죠. 분명히 숫자 3번이라고 적어 넣은 것은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다면 이름도 이유가 있어서 적어 넣은 것이고 또 그림이 이렇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선생님? 배경색은 노랑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여성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또 측면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언가를 쥐었어요. 왼손은 여기 위에 올려놨네요. 그리고 이 여자의 목걸이와 왕관은 굉장히 화려하다. 입은 옷도 흰색 옷을 입었는데 화려한 무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곳에는 곡식을 그려 넣었어요. 풍성한 곡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와 관련이 있나? 이러한 뭔가 멀리 간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뭔가 하트 모양의 이상한 기호인데 이거 여자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더라?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금성이라는 것도 비너스라는 것도 이렇게 내가 이미 상징이나 점성학에 대해서 안다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쿠션 위에 앉아있다. 그죠? 쿠션 위에 앉았어요. 살짝 비스듬히 앉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뭔가 여유가 있는 듯한 태도예요. 그리고 옆에는 물줄기가 보이죠. 물줄기가 보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색상, 그리고 어떤 장식, 방향, 배경, 이런 상징 기호, 이런 모든 이미지에 담긴 것들이 상징학과 연관되면서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 카드에 담겨있는 모든 것은 타로 카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타로 카드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이 카드에 대해서 아는 바도 배운 바도 없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는 의미사전과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키워드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이 카드를 해석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나는 타로 카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타로 카드를 뽑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걸까? 그렇게 묻는다면 선생님, 아닙니다. 내가 타로 카드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선생님은 이 카드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실 수 있어요. 다만 제대로 상징과 이야기들과 스토리를 알았을 때 선생님이 훨씬 더 이 카드에 대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눈에 인지되고 들어오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딱 이 카드를 보고 이렇게 적혀 있네 하고 바로 인지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를 잘 모른다면 이게 그냥 글자로만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자세한 깊은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과연 선생님은 이 카드를 해석할 수 없는 걸까? 그게 바로 선생님을 한계 짓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국어 지문을
수능 국어 지문을 1분 안에 해석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막 긴 지문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영어를 아시면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겠지만 모르면 그냥 글자로만 보이듯이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력이 있다면 이게 쉽게 핵심 내용들이 파악이 되고 답을 빨리 찾겠지만 내가 아직 그 독해력이 능숙하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와 수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 독해력이, 파악 능력이 직관적으로 이걸 빠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답을 결론에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 그걸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고 그 스킬을 기르고 토익은 기술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생략된 건 뭐예요? 일단 토익을 하려면 영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알고 나면 기술이 필요해요. 무슨 기술? 빨리 핵심적인 것을 파악해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영어도 알기는 알아야 되죠. 그럼 영어만 알면 무조건 다 이걸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국어 지문도 토익도 지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선생님. 이 지문을 읽어내면 이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출해낼 수 있어요. 단지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기술이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그걸 위해 선생님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걸 선생님이 해석해낼 수 없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이 키워드를 모르면 나는 이걸 알 수가 없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여왕제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왕제의 키워드는요. 여성성, 모성,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모성, 여성성, 그 다음에 관대함, 어떤 그리고 또 예쁘다, 그리고 풍요롭다, 여기도 적혔지만 뭐 감사, 창조,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선생님이 이 카드를 봤어요. 나는 이런 키워드를 몰라요. 전혀 모르고 이것만 봤다고 쳐요, 선생님. 이것만 봤다고. 그러면은 여황제예요. 여황제. 그러면은 여잔데 황제네.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있고 좀 아쉬울 것은 없는 여자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이 여자가 정면을 보면서 웃고 있네. 이 여자는 좀 수줍고 자신을 숨기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정면을 저렇게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여유가 있는 것 보니 항상 다정하고 여유가 있고 뭐 숨길 것이 없고 뭔가 좀 당당하고 이러한 여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왠지 여자가 예뻐 보이네. 조금 여성스럽고 예쁠 수도 있겠다. 왕관은 화려하고 진주 목걸이를 저렇게 했네. 꾸미고 화려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옷에도 되게 무늬가 많고 여성스럽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웬 곡식이 이렇게 많이 있네. 이 여자는 뭔가 자기 기반이 닦여져 있고 가진 게 어떤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이미 곡식이 자란 것 보니 그러한 기술과 능력과 기반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수 있겠다. 이 여자는 쿠션 위에 앉아있네. 조금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왠지 물이 흐르고 아쉬울 게 없네. 곡식도 보이고. 나도 저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면 좋겠네. 그리고 정면을 보면서 웃고 있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힘들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지는 않네. 그리고 뭔가 카드가 배경이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아쉬울 것 없는 느낌을 주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방금 이미 답을 만들어내고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제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 카드를 읽는 방법, 해석해내는 방법,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입문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을 응용한 카드를 보거나 이것이 어떤 다른 카드와 조합이 되거나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라는 것들을 미리 봤어요. 먼저 간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해내는구나. 나도?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에 갔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갔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이 암담한 이렇게 많은 택배 물류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분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머릿속이 암담한데 옆에 하는 사람이 착착착착착착착착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의 보면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무작위로 하는 것 같지만 나름의 어떤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저거는 A, C, A, B, A, C, A, D 뭐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고 파악이 된 거예요. 나도 따라하다 보면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응용하고 그 사람 이상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좀 웃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보고 아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덤벼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을 잡기가 쉽고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것에 대한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파악 능력,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고 해안이 있는 분이고 삶의 경험이 있고 어떤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대해서 더 없는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엔 글을 바꾸려 하지 말라 황제 카드에 대해서 볼게요. 자, 황제는 숫자 몇 번입니까 선생님? 4번이죠. 4번이죠. 그럼 이 숫자 4에 대한 의미가 있겠다. 그쵸 선생님? 그럼 나는 숫자 4번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조금 더 이 카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나 숫자 4번에 대해서 모른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이 황제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정확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약간 몸이 틀어져 있고 앞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입은 옷이 갑옷이에요. 그리고 매우 경직된 자세로 팔을 양쪽에 올려놓고 두 손 다 빈틈이 없어요. 꽉 쥐고 있죠 뭔가를. 수염은 길고 얼굴은 경직되어 보인다. 그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도르이자. 왕자의 게임의 어떤 철의 왕자처럼 도르이자의 돌의 권자 위에 앉아 있고 딱딱해 보인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쿠션 위에 앉은 여자와 딱딱한 돌의자 위에 앉은 남자, 그리고 정면을 보고 안에는 갑옷을 숨겨 입었어요. 그쵸 선생님? 그쵸? 근데 여기서는 비너스의 상징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웬 수량이 있다. 그죠? 수량. 그럼 이 수량과 관련된, 양과 관련된 어떤 무언가가 있겠다. 근데 이 양자리와 화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여기는 금성의 상징이 있었는데 비너스. 여기는 수량이 있네. 양자리 화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성이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과 관련이 된 건가? 만약에 거기까지 추론하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뛰어나신 거죠. 내가 타로 카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걸 보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관련이 있겠네. 여기까지 갔다면 이미 선생님 탁월하신 겁니다. 몰랐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갑옷을 입었네 온몸에. 수염이, 흰 수염이 굉장히 꼬장꼬장하게 기네. 자세는 경직되어 있네. 뭐 담이 결렸나? 얼굴이 왜 저래? 그리고 뒤에는 붉은, 이것도 마치 화성처럼 보인다. 그죠? 왜 선생님 화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온통 주황색이다. 그죠? 그 영화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통 붉고 주황색인데 뒤에는 황야 돌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물줄기조차 보이지 않죠. 원래는 아주 작은 물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물줄기도 보이고 뭔가 여유도 있고 편안해 보이는데 너무나 경직되어 보이죠 선생님. 그러니 자기 자리를 뭔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죠 선생님. 지금 뭔가 자기만의 권자가 있고 경직되어 있고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지켜야 될 어떤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숫양이 보이는 것 보니 굉장히 지금 강한 사람 같기도 하고, 선생님 숫양이 굉장히 성질머리가 있거든요. 화나면 빡치게 하면 돌아요. 나 이 인간 그러면 빡치게 하면 돈다는 의미인가? 거기까지 가면 너무 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생님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인드 매핑처럼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추론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비교해보고 습관과 비교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타로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황제 카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배워봐야 선생님은 수동적인 학습을 하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교육의 최악의 단점이에요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뭐예요? 외국 나가면 우리가 막 뛰고 야외 활동도 하고 애들이 뛰어놀고 그런데 우리 한국 애들은 어때요 선생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또 앉아서 게임하고, 수업 시간에 학교 가면은 선생님 저도 그래요. 학교 가면 네모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1 땡땡땡 밑에 쭉 쓰고 줄 그어, 그러면 우리 암기 수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어때요 선생님? 외국에서는 체험을 하고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이게 일종의 또 사대주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좀 12년의 의무 교육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사실상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왜인지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래서 이래, 줄 그어, 암기, 시험에 나와, 여기 시험 범위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단점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타로도 그렇게 교육돼요.
그렇게 교육돼요. 앞뒤 설명 없이 타로 카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0번 바보 쪼로로로록. 그러면 0번 바보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건데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까지 하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선생님의 역량을 끌어올릴 방법은 아직은 미지수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강사가 선생님의 역량을 끌어올리지를 않고 자기 것을 주입한 거죠. 그건 절대 선생님 필요한 경우에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 선생님께 빠른 것들을 지식을 전수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에 있어서 타로 교육의 어떤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면 해석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틀을 깨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고 남보다 나을 수 있고 더 나은 타로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깨세요, 선생님.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더 정확하고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그 넓은 범위의 광활한 바다 위에 내가 돛담배를 띄울 뿐 선생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24시간 모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지만 경험과 체득에 의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라고 배우지는 않지만 눈치껏 우리가 배우죠. 강아지도 아기들도 눈치라는 게 생겨요. 경험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체득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타로 카드의 모든 것을 알아야 선생님이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배우셨다면, 키워드를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배워야 된다고 배웠다면 선생님은 단언컨대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선생님은 그것부터 놓아야 돼요. 선생님 타로 카드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선생님 삶을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고집이죠. 물론 이 카드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키워드가 있죠. 근데 이 키워드를 모르면 해석을 못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선생님 이 카드의 키워드에 담겨있는 권위, 보호, 컨트롤, 그 다음에 실용성, 현실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정성, 집중, 훈련, 구조,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카드를 읽다 보면 추론 가능해요. 자,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보고 멀찍이서 무언가 갑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선생님? 자기 자리가 있고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달려가서 구해낼 수 있도록 어떤 위험에 대한 방어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고 양손이 꽉 찬 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짊어진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선을 놓지 않고 보면 여기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선생님 갑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보호와 방어죠. 근데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권자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죠. 그러니 구조화되어 있고요. 컨트롤할, 통제해야 될 영역과 보호해야 될 범위가 있다는 말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 선생님 자기 권자가 있으니 일단 안정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선생님.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 원시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타로 이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자들은 감정에 치우치고 남자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된 반응을 하거나 내가 어떤 감정에 압도당했을 때 저기 멀리서 사자가 달려온다 선생님. 근데 거기서 여자들은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엄마 무서워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안 되죠. 그러니 그 감정을 배제한 채 내가 저기서 저 지금 사자가 달려온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사냥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빠른 판단, 그 거품 낀 감정에 대한 배제, 그런 해결 능력, 이것이 황제의 가장 핵심 역량이다. 그죠? 움직이면 안 되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자신을 무장하고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자에 대한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 보호해야 될 무언가가 있고 나는 그럴 책임과 어떤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누구예요, 선생님? 리더십이 있는 아버지의 형상, 가장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 때로는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나름의 그렇게 오기까지의 세월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키워드에 고집쟁이, 가부장적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선생님만의 사고방식 회로가 전혀 무시된 채 선생님은 아무 생각이 없어. 선생님은 아무런 생각할 그런 것들이 없고 선생님 자 저거 가부장적이고 고집쟁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황제 고집불통 똥통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선생님이 황제 카드만 보고 선생님이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고집쟁이 이 사람 고집불통이네 개꼰대야
그러면은 황제 카드가 뜨는 사람들은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 절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타로 강의를 고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었더라도 선생님이 거기에 가기까지 저와 함께 사고하고 생각하고 추론해야죠. 지식을 전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 제 사무실에 국내 해외 어지간한 타로 서적 다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 요약 정리, 요새 AI 있으니까 요약 정리 쫙 시켜줘 하면 이 타로 카드 황제의 키워드에 대해서 추르르르 나오는데 저한테 수업 왜 들어요? 들을 필요 없죠. 키워드는 외우면 되니까. 수업을 듣는 데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그죠? 근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반드시 수업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선생님의 사유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선생님. 필요해요. 무조건 외우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정 꼰대일까? 꼰대라는 키워드 하나를 얻었으면 이 사람은 왜 꼰대일까? 꼰대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타로 마스터의 능력이에요. 인간 꼰대야 라고 말하는 건 타로 마스터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발휘되고 어디에서 평가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꼰대가 되기까지 그 사람만의 여정, 그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사고 능력, 연결 능력, 그러한 통찰력이 선생님의 역량입니다.